안녕하세요, 성공자TV의 미라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매 대행의 단점과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매 대행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재고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어 초기 자본이 많이 세이브 된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심적 부담을 낮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다면 이런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들이 있다면 단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이런 단점들도 알아가면 좋기 때문에 오늘은 구매 대행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단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입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쉽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만큼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지옥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사업가라면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구매 대행보다 진입 장벽이 더 높은 사업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규모가 커지면 직원을 뽑지 않는 이상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구매 대행이란 유통을 이해하고 거쳐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만들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대충 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고 그 중에 신규 진입자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병행으로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더 높은 사업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구매 대행이 쓸데없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매 대행은 저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발판입니다. 구매 대행을 배우시면 여러가지 활용도가 아주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심한 상품의 시장 반응도를 테스트하고 그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매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유통 과정입니다. 구매 대행의 두 번째 단점은 정산 시스템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많게는 3개월까지 걸린 적도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평균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회전율이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자신들이 팔 수 있는 한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솔직히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팔기도 사실 어렵지만 분명히 구매 대행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 자본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번번이 발생합니다. 자금 회전율이 느린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해외 구매 대행의 배송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주문해서 전달하는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송 기간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방법은 배송 기간을 줄이는 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배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걸 모르고 계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깨알 팁,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산을 받으시면 꼭 10% 정도는 세금을 내기 위해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작 세금을 내야 할 때 모아둔 돈이 없으면 개인 사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난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산을 받으면 10% 정도는 세금을 내기 위해 따로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강도입니다.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와 같은 아이템을 소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좋은 상품을 찾았다고 해도 그 제품이 대박이 났다, 반응이 좋고 잘 팔린다면 다른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자들은 최저가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올리셔야 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올리셔야 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또아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다른 상품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품의 이미지, 똑같은 상품의 구매 대행이라면 가격이 낮은 제품을 소비자들은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이 과정이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초보 사업자분들이라면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판매가 지속되는 상품이 있다면 해외 배송 대행지 재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송기간에서 좀 더 유리하게 판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배송기간 줄이는 방법, 팁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강도의 두 번째 극복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중국 이외에 다른 국가의 상품을 소싱하여서 약간의 차별성을 두는 것입니다. 중국 말고도 해외 일본이나 유럽 쪽이나 다른 국가의 상품을 소싱해 차별성을 둔다면 비슷한 카테고리 제품이라도 최소한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을 조금이라도 극복하시려면 조금 차별성을 두어서 여러 나라의 상품을 소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나라의 배송 대행지와 상품 소싱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소싱처를 찾고 배송 대행지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매 대행의 대표적인 3가지 단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구매 대행, 이 지옥 같은 경쟁을 극복하는 베스트 방법은 구매 대행보다 진입 장벽이 더 높은 사업을 병행해서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탁 판매, 지요 마케팅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구매 대행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1인 기업가, 온라인 사업가라면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마케팅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요. 소싱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찾는 방법도 알아야죠.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려면 정말 이렇게 올라운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슈퍼리치를 탄생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카페는 구매 대행만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규 진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해라고 설득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채널도 아니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과연 여러분들이 허락할 것인가? 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볼 무언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살아가야 할 무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자들은 한번 깨작깨작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가슴에 정말 큰 꿈을 가지신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